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하윤철 70억 받은 것도 70억도 그랬는데 40조가 나오면 어떡해. 드라마는 드라마고 재벌은 재벌이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펜트하우스 3탄. 오늘도 재산분할 관련해서 재벌과의 이혼이었잖아요. 하윤철이가 나름 의사였지만 그래도 계룡남이잖아요. 포도밭집 아들인데 대릴사위식으로 이제 팔려온 거죠. 현서진의 재단 집에. 그래서 17년 동안 살다가 결국 이제 이혼을 하면서 70억을 사기당했잖아. 그거를 이혼 합의금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천서진이 해준다. 괜찮지 않느냐 이 금액. 하윤철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머슴처럼 살았는데 70억이 뭐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연상되는 게 있죠. 삼성과의 이부진하고 이무재 이혼 사건이 5년 동안 끌었던 사건인데 작년에 드디어 끝났잖아요. 재벌과의 이혼. 처음에 2014년도인가 아내분 쪽에서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결렬이 됐고 초반에는 남편분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취지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한 2년 정도 지나서 반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남편분 쪽에서 이혼 반소를 제기한 시점이 2016년 6월 말경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혼 소송할 때 우리가 법원에 실비로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분할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몇 % 비례해가지고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2016년 7월 이전까지는요. 재산분할할 때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하던 간에 인지대가 10,000원이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었죠. 왜냐면 그 비용이 사실은 부담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청구했어요? 남편분이 1조 2천억을 청구했죠. 와. 그 당시에 1조 2천억은 아내분 명의 재산의 반이라고 그러죠. 그때 인지대가 10,000원이었단 말이야. 이틀 차이로 만약에 이틀 있다가 7월 1일 이후에 이혼 소송 반소 제기했으면은 인지대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30억 나왔대요, 인지대가. 계산했을 때. 물론 항소심이 또 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아마 인지액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잘 넘어갔다. 근데 결과적으로 얼마 받은 것 같아요? 남편이 청구하는 거는 아내분의 재산이 2조가 넘고 그 중에서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나의 기여도가 반 정도니까 거기에 절반인 1조 2천억을 달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아내분의 대부분의 재산은 뭐였냐면요. 삼성그룹 관련 주식이었거든요. 그게 결혼 전에 이미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게 대부분의 주식이었어요. 나머지 재산은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청구를 한 거는 전체 재산 그 대부분의 주식에 대해서 반을 달라는 취지였죠. 1심에서는 86억을 받았고요. 2심에서는 141억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윤철이 70억 받았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 정도급이었구나. 1심하고 2심에서 전부 다 아내분의 삼성그룹 관련 주식은 아예 특유재산으로 빠져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특유재산, 고유재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산 최초에 형성하는데 부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이미 형성했던 재산 혹은 결혼 중간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 같은 거 상대방이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같이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게 원칙인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칙보다는 예외가 훨씬 많다. 결혼할 때 남편이 집 한 채를 전체 다 해왔어. 그래서 결혼 10년 돼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특유재산,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남편 쪽에서도 지금 삼성그룹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아니다. 그거 결혼 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남편의 기여도 이런 걸 또 따지기 전에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아예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예 다 빼버렸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래서 1심에서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570억 정도로만 판단이 됐어요. 거기에 15%. 남편의 기여. 결혼생활 20년인데 15%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을 별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됐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86억 정도가 1심에서 났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해서 동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혼 소송이 한 5년 걸렸으니까 그 사이 많이 가치가 증가가 됐고 2심에서는 전체 재산이 700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남편분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해가지고 20% 정도로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4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받으시고 끝났죠. 그걸로. 1심 내용 보니까 되게 비슷한 거야. 천서진이랑. 그렇잖아요. 80억, 70억. 그 상황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하윤철이 받은 금액이 괜찮다. 괜찮지 않니? 우리가 또 이제 재벌가들이 이혼이 항상 되면은 외국의 사례들이 막 나오잖아요. 최근에 아마존의 창업자가 또 이혼을 했는데 거기 재산분할금이 뭐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무조건 반반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각 주마다 법이 있고 그 주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미국의 주 중에 9개의 주 근데 그 9개의 주에 하필 여기 들어간 거야. 이 아마존 창업자 이름 뭐예요? 제프 베조스. 제프가 그래서 하필 그 9개의 주에 들어갔는데 주법으로 정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제예요. 거기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할 때에는 무조건 반반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게 결혼 이후에 이제 아마존 창업했나 봐. 그래서 얼마나 그랬어요? 총 재산이 몇 조라고 그랬죠? 한 40조 가까이 받았다고 하죠. 아내분이 재산분할로.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하윤철 70억 받은 것도. 진짜 현실성이 없어. 70억도 그랬는데 40조가 나오면 그렇지. 이혼하자고 하면서 천서진이 70억을 해준다 그러죠. 그걸 이혼 합의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 아마 재산분할 명목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재산분할금하고 위자료랑 같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최근에 낸시랭이 예능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최고 위자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 같은 거는 보통 2, 3천이고 외도에 따른 이혼이 됐을 때는 3천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5천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천 잘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낸시랭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주아 아나운서 5천 정도 나왔어요. 어느 정도의 위책이 있어야 5천이 나오냐? 낸시랭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 내내 뭐 감금당하고 뭐 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유포 협박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자행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나왔을 때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또 김주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남편이 결혼 직전에 이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제할 때는 유부남이었는데 그걸 속이고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결혼기간 내내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상해까지 이르는 거예요. 형사고소가 뭐 몇 차례 이루어졌었고 외도를 일삼아서 심지어 혼인기간 중에 혼외자를 낳았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갔을 때 5천 정도 나온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산분할금이 되게 작은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의미가 되게 클 수가 있어요. 1,000, 2천 다투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위자료가 2천, 3천일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재벌가나 재산분할이 일단은 몇 억대씩 올라가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위자료 어차피 많아봤자 3천, 되게 많아봤자 5천 이 정도니까 재산분할에 더 집중해야 될 사건이 있다. 오늘은 재벌가의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삽시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재벌은 재벌이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